어렸을 적 TV에서 방영해주는 사이버 포뮬러라는 만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한다면 당연 부스터를 쓰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이 남는 장면이라 한다면 기어 변속 장면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차량들은 H시프터를 사용해 기어 변속을, 어떤 차량들은 핸들에 달린 버튼으로 변속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유일하게 자세히 운전석을 볼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몰던 차량이었던 현대의 엑셀 스틱이었고, 이것 외에도 오토보다는 스틱 차량들이 주를 이뤘던지라 그저 만화이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1989년 F1 경기에 페라리 640에 적용되었던 패들 시프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보시다시피 좁은 콕핏의 변속 레버까지 엄청 좁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두 손으로 해도 힘든 스티어링 조작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기어 변속을 했었으니 패들 시프트 전후로 운전 난이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틱 운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스틱도 생각보다 막 힘들지 않던데 오히려 재밌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F1 레이스카들이 무지하게 빨리 달린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 텐데요. F1 드라이버가 코너링 시 목에 자신의 몸무게 3배 정도의 압력을 받으며 시속 300km에서 80km로 감속 시 약 3배에서 4배의 중력을 받고 코너링 중 스티어링 조작을 할 때면 10kg짜리 아령 2개를 돌리는 것과 비슷한 힘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콕핏의 온도는 뒤에서 나오는 엔진 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이 상황에서 앞뒤 차량 간격 다 신경 쓰면서 한 손으로는 스티어링을, 한 손으로는 변속 레버 조작을, 아마 저라면 시도조차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패들 시프트는 F1의 탄소 섬유 모노코크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존 버나드가 페라리로 넘어오면서 세미오토 기어박스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초반에는 지금처럼 패들이 아닌 기어 막대로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했었고, 점차 시행착오를 통해 버튼식을 거쳐 지금의 패들 형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도입했던 해에 리타이어를 밥 먹듯이 했었지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기어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9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F1 레이스카에 도입되어 국룰처럼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공간도 덜 차지하면서 고속주행 상태에서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 기어 레버를 잡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변속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안정감 있는 핸들링까지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후 페라리는 패들 시프트를 양산 로드카에 도입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컨텐츠로 소개했던 F355가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페라리가 사용했던 패들 시프트는 왼쪽이 마이너스로 다운 시프트이며 오른쪽이 플러스로 업 시프트, 양쪽 패드를 당기면 중립이 되는 형식입니다. 페라리가 패들 시프트를 양산카에 도입한 후 다른 회사들도 여러 방법으로 패들 시프트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회사마다 작동 방식이 중구난방이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페라리가 사용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스틱 차량과 전기차에는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에 패들 시프트 있던데 그건 뭔가요? 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속 기능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 기능을 장착한 경우죠. 콜벳 C7 같은 경우도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레브 매칭 기능을 위한 패들이 존재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회생제동 단계 설정을 위한 패들이 존재하죠. 정리하자면 패들 시프트는 F1 레이스에서 드라이버가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빠른 변속을 하기 위해 존 버나드가 페라리에서 개발한 것이고, 페라리가 양산카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